2023년 2월 2일 이정훈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경찰과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윤익은 경찰청장이죠. 이상민, 윤익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만큼 해봐라 이겁니다. 좀 오만한 제목인가요?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공작은 정보와 의지로 시작해서 공보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걸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공보를 하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2월 2일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서 전세 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자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빌라 사기,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했어요. 전세 사기는 수백 수천 명의 임차인을 타깃으로 삼아서 범죄의 전 과정을 미리 설계한 후에 분양 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서민 다중범죄다. 서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1월달 동안 경찰 및 국토부와 함께 수도권 및 지방 거점 7대 권역에 대해서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 국토부가 협력해 반드시 응징하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가 나온 걸 보면서 참 한동훈 장관 발 빠르다.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빌라왕 사기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수백 명을 이렇게 해먹지? 이 갭 투자를 이용해서 해먹는 거잖아요. 뭐 그게 사람들이 집을 늘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거를 조직적으로 해서 떼돈을 벌고 그러다가 이제 전셋값이 폭락하니까 사기를 만들다면, 이거는 사기를 만들어 버리면 이건 범죄죠. 이건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는 이런 거에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요거를 한 장관이 딱 찍어서 검찰이 직수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시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이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요, 사실 경찰청이 그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이 많은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사기에 당한 사람들이 이제 막 사회에 나와갖고 뭐 결혼하거나 직장 다니기 시작한 청년층이 많다라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경찰은요, 작년 7월 달부터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618건에 대해서 1941명을 검거했고, 이 중에 168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수사를, 전담 수사본부를 만들어 하는 걸 6개월 더 연장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경찰은 하여간 수백 채의 빌라를 갖고 있는 빌라왕들이 배후를 밝혔다라고 경찰은 밝힙니다. 저는 이렇다면은 이걸 이 경찰과 검찰이 사실은 우린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를 잘하는 방법도 있고, 잘한 다음에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제를 공작은 정보와 의지로 시작해서 공보로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용어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보기관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보니까 공작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정부의 정책도요, 공작을 정책으로 바꾸면 됩니다. 정책을 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반드시 이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펴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어서 분란이 일어나서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게 의견이 나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잘 설명을 해서, 그래서 훌륭한 공보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공보를 잘하면은 실패한 것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 하고 이해가 하면서 오히려 칭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책을 설명해야 그 정보가 성공한 정보로 가거든요. 지금 경찰은 6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다시 6개월 연장해서 빌라왕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왕이 누군지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기자가 되면은 모든 기자들은 경찰부터 출입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죄송한데 경찰서에 서자를 한자로 쓰고 돌아다니다 배회하다를 회자 써서 사회, 일본말로 사스마을이라고 그럽니다. 경찰 출입 기자를 경찰서 돌아다니면서 사스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 가서 경찰하고 처음 만나면서 사회를 배우고 취재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경찰 출입 기자들을 이끄는 친구를 사회부 대장 기자를 캡이라고 합니다. 쫄병 때는 캡이 제일 무서워요. 부장도 안 무서운데 캡이 제일 무서워요. 이제 그래서 캡 시경 그중에 캡도 서울시경에 있는 캡이 제일 무서운데 이 시경 캡은 서울시경을 담당하고 하니까 사실 본청보다가도 서울시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기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경찰 공보관인데 공보관이 이렇게 우리가 이 빌라왕을 잡는 게 이런 수사다 하면서 어떠한 빌라왕 이런 사람들이 범인이었다 프로필을 뭐 이렇게 좀 설명한다든지 수사 과정을 설명한다든지 하면 기자들이 초년 기자들이 열심히 쓸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사회부 기사가 참 재밌었어요. 뭐 범인 잡고 하는 그땐 수사반장 이런 것들이 많이 히트를 치고 드라마도 그랬는데 저 사실 초년 기자 때 사건 많이 다뤘거든요.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뭐 수지킴도 있고 하여간 저 큰 사건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면 재밌습니다. 뭐 신창원 사건도 해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어릴 기자일 때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경찰청 사람들 뭐 무슨 하여간 사건 다큐멘터리 TV에도 많이 나갔었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대해서 생방송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다 국민들이 지금도 보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모는 꼬꼬무라든지 뭐 채널A에서 하는 게 뭐죠? 그 북한 문제 갖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옛날 사건들 갖고 하면 재밌어 하잖아요. 그 이런 것들을 경찰 공보팀들이 해가지고 시경 캡하고 이야기가 되면 이게 기사가 되면은 경찰 잘한다는 박수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지난번 경부형 수사권 문제 나오고 뭐 어쩌고 할 때 검수완박법안에 대해서 이제 윤 정부가 막 비틀고 할 때 유모 총경을 비롯한 경찰 엘리트들이 전국 총경대회를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수사는 경찰이 많이 하니까 경찰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해서 경찰이 깨지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죽었는데 그와 무관하게 경찰이 이렇게 전담수사본부 만들어서 빌랑 수사를 해서 국민들 괴롭히는 자들을 잡았다 그러면은 지금 경찰 공보관 누군가? 옛날에 그 강일학 씨라고 그분은 고대업대를 나와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처럼 고시를 계속 떨어지다가 한 10년 만에 붙었을 거예요. 근데 성적이 좋으면 판사나 검사가 되는데 그건 안 됐던 모양이죠. 근데 공직에는 가고 싶고 하니까 경찰로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쭉 몇 차례 고비를 꿇고 경찰청장이 된 다음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경찰 감사관실인가? 감찰 담당시키고 두 번째 똑똑한 사람을 공보관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부 비리는 감찰로 잡고 그 다음에 외부 문제, 언론과의 문제는 공보를 통해서 쫙 경찰을 장악하고 잘 끌고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이 양반이 개인 비리로 한발째 비리로 이제 청장 끝내고 구속되긴 했지만 공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윤희군 청장이 있고 또 행안부에는 이상민 장관이 있는데 두 분이 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만큼 브라이트한 맛이 없어요. 딱딱 언론에 이걸 던지게 했어야지. 윤희군 청장이 뭐 직접 만난 사람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이제 지난번 뭐 술 먹었다 그런 게 있어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야 전세왕 빌라왕 잡았다 그러면 그거 홍보하게 해야지. 또 공보관이 그걸 이미 아이디어를 만들어 올렸어야 되고 또 이상민 장관도 우리 경찰이 열심히 한다는 걸 홍보를 해야죠. 근데 이거를 한 장관이 지금 딱 관계장관 회의에서 딱 채가고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계속 우리 경찰은 밀립니다.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수사권을 법으로 갖고 오는 것만 매진하지 말고 국민을 잡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일선 경찰서에 가보면 또 전수양 수사라 그러면 참 입부터 내밀어. 이 기자들도요. 야 이거 해봐 그러면 아우 힘들어요. 하는 거 많은데 그러는데 진짜 똑똑한 기자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원하는 거를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줘야 본인이 유리하고 진급에 빨라지는 거예요.
한 장관은 그걸 알아차리는 건데 이상민 장관은 그걸 못하고 윤희군 청장이 그걸 좀 늦어요. 그렇게 해서 성과를 했을 때 딱 알리는 것도 공보도 잘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건 이 범죄인데 범죄를 잡는 데 있어서는 검경이 경쟁을 시켜야 돼요. 예? 대한민국 간첩 잡는 거는 경찰들 잡고 국정원들 잡는 둘이 경쟁을 해야지. 지금 이걸 뭐 이쪽으로 몰아주고 일로 몰아주고 이렇게 시키면은 그 조직만 와해시키면 그 수사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식 방식. 이게 참 국가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이 올라오는 정보도 보지만 동아조선 같은 매체 딱 보면서 같이 비교하면서 어떤 게 옳은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한동훈 씨는 이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탁탁 들어가고 아마 이렇게 빌라왕 수사하겠다 그러면은 일선 형사부에서는 입이 대빨 나올 거예요. 우리 하루에 막 한 달에 1000건의 기소사건을 처리하는데 이거 또 하란 말이냐, 수사 인력도 없다 나올 텐데. 근데 이렇게 해야 돼. 국민이 원하는 그때그때 바꿔야 돼. 루틴한 가다 보면 조직이 발전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농업국가였다가 농업만 하고 있으면은 못 사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계속 바꿔오고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와야지 옛날 것만 붙잡고 온다? 이 생존하는 정신을 끌고 가야지 생존하는 업종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상민, 윤희근 두 분도 한동훈처럼 정치적 감각을 갖고 치고 나가라. 그래서 절대로 검찰에 밀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라. 그래서 제가 정보세계에서 많이 회자되는 공작은 정보와 의지로 시작해 공보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다. 이상민 장관은 야당에 자꾸 탄핵 하는데 그거 떨쳐버리려면요 수사 잘하면 됩니다. 경찰 보고 검찰보다 더 수사 잘하도록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리고 이거 국민한테 잘 알려 이렇게 지시 내리면 거기도 엘리트가 많으니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기관이 경쟁할 때 그 둘은 수사권 놓고 경쟁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요체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민과 윤희근은 한동훈만큼 해라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